저는 이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사가 참 시험에서 중요해요. 제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어떠한 면을 보더라도 전략적으로 볼 때 한국사만큼 중요한 과목이 없어요. 이제 뭐 이제 선택 과목이 어떤 직렬들은 이제 필수로 넘어간다는 것들이 이제 종종 나오곤 있지만은 아직까지 선택 과목이 국어의 경우에는 두 과목이나 있는데 사실 반쪽짜리 과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국어, 영어, 국사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난이도에 따라서 가장 휘둘림이 많은 그런 과목이 바로 한국사인 것 같아요. 한국사는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랑 지방직 시험. 그거 문제 보셨어요? 네, 그게 어떻든가요? 별로였어요. 별로라는 건 뭐냐면 아주 어렵게 나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좋은 거냐? 그렇죠. 그래야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점수를 잘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가 나죠. 쉬운 시험은 열심히 한 분들에게 손해예요. 공부를 안 해도 95점, 공부를 잘해도 95점, 조금 잘해서 100점, 겨우 5점 차이 이렇게 나게 되면은 사실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보았던 서울시랑 지방직은 제가 총평 쓸 때는 좀 골치 아팠겠습니다 이렇게 썼지만은 실제로는 뭐 이렇게 쉬워 이러면서 사실은 총평을 썼거든요. 근데 좀 이례적이었어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지난주처럼 문제가 쉬울 때는 뭐 그냥 오히려 손해예요.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여러분 다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손해라고. 근데 이제 지난주 시험만 그랬어요. 보통의 시험은 그거보다 훨씬 어렵죠. 근데 이게 한국사는요,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다 떨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과목들은 어려우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데 한국사는 어렵건 쉽건 간에 계속 95점, 100점인 친구들이 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어렵게만 나오면 벌써 한국사 때문에 당락이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쉬울 때를 대비해서 공부해야 되겠어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공부해야 되겠어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힘들지 뭐. 너무 많이 해야 되지 뭐. 그죠? 그러니까 늘 시험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다가 막상 시험장 가보니까 너무 쉽게 나왔어 그러면 좀 속상해야 되는 이게 정상인 거지. 왜 시험이 어렵냐고 누가 불만을 터뜨리면 거기에 박수 치면서 그러고 있는 거는 그건 수험생의 태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렵게 공부하는데 얼마나 어렵게 공부해야 되냐? 딴 학원에 뭐 어떤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어렵게 공부해야 돼요. 어렵게 공부한다는 건 일단은 양적으로도 많아야 돼요. 100점을 받기 위해서 100점을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100점 받기 위해서는 150점, 200점 공부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가가지고 시험장 가서 내가 너무 많이 했었네 이런 생각으로 시험 문제 다 풀고 나머지는 엄청 버리고 나오는 게 바로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딱 적중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수능 문제를 딱 적중하고 싶어가지고는 줄이고 이건 안 봐도 되죠? 이건 안 봐도 되죠? 이러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점수가 100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미 조금 발을 내디딘 분들도 있는데 욕심을 많이 내셔야 돼요.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충분히 이쪽이 내적 자원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풀어놓고 그러면서 넉넉하게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라는 거, 많이 공부하시라는 거 제가 하나 좀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예전보다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진 이유가 일단 사료가 많이 들어간 게 있어요. 일단은 반 이상, 한 60%에서 70% 정도가 사료를 해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밑에 뭐 동그라미 1, 2, 3, 4번의 내용을 알아도 박스 안에 있는 자료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못 푸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어려워진 측면도 있는데 요즘 문제의 특징은 한 문제, 두 문제 이상씩을 물어보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괄호나 이래가지고 그 자료 안에 사료가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사건을 묻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씩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목류도원도 이 뭐게요? 세종 때 그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꿈을 안견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건 어느 왕 때냐면 세종 때예요. 세종 때 그 아들의 꿈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세종 때 편찬이 됐던 의례서 중에 윤리서 중에 삼강행실도라는 거 있거든요. 예.
상당히 이건 표준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목류도 온도가 나오고 상강실도를 고르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세종은 시험에서 언급이 되냐? 안 나온다니까요. 요즘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메인 개념이 있지만 목류도 온도가 어느 왕이냐 묻지 않아요. 상방의 실도가 어느 왕이냐 묻지 않고 목류도 온도 때 어떤 그림이 있느냐, 어떤 책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인 개념 하나에 서브 개념이 2개 또는 3개씩 매달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만 알면, 즉 부분적 공부를 해가지고는 결국 틀리고 말아요. 그러면은 목류도 온도는 아는데 상방의 실도를 몰라서 이 문제를 틀리게 되면 반점을 주나요? 객관식은 정말 독한 시험 문제예요. 주관식은 부분 점수라는 게 있는데 객관식이 훨씬 더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뭔가 제시해주는 자료가 있고 거기서 고른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놓는 거는 그건 오산이에요. 이건 부분 점수가 없어요. 이건가? 이건가? 3번인가 4번인가 3번인가 4번인가 그래서 결국 2번이 답이어가지고 틀렸다. 그럼 뭐 부분 점수를 주느냐? 그런 거 없어요. 3번인가 4번인가 고르다가 3번 찍었는데 4번이 답이었을 때 그 사람은 아예 그 문제를 모르는 것으로 취급받죠. 그래서 제가 어렵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하다가 말면 결국에는 계속 다 틀리게 돼요. 근데 쉽지 않은 거는 80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점수는 60점밖에 안 나올 수 있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근데 요즘에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약하게 공부하고 조금만 공부하고 요약집으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점수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1학 2학년 역사의 인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외워보려고 하고 연도도 하나도 더 외워보려고 하고 이런 태도가 있어야지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80% 알아도 80점이 안 나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응?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역시 뭐 다른 과목들도 그렇지만은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뭐 어디서 뭐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천 문제 이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기출문제를 푸실 때는 가장 최근 것부터 이렇게 풀어 나가셔야 돼요. 벌써 최근 5년 문제랑 그 전에 5년, 10년 사이 문제가 완전히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최근 기출문제들을 많이 보시는데 기출문제를 많이 본다는 건 단순하게 양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 하나하나의 그 단어와 거기서 말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기출문제 하나 분석하는 데에도 20분도 걸릴 수가 있는데 한 문제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이제 책도 잘 고르셔야 돼요. 기출문제집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잘 고르시고 강의도 잘 고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부터 아마 이제 기출문제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열심히 이제 기본 이론을 하시고 11월부터 그 기출문제 하시는 거에 목숨 건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 정도로 아주 주의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그 내년 시험에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전 설명회에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 안 해요. 질문이 틀릴까봐. 혹시 질문? 저는 질문이 네, 그래요. 네. 네. 아, 이과래서 문과도 못해요. 근데 이제 암기는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암기하면 망한다고. 그건 뭔 얘기냐면 암기에 따른 인식이 있어도 자기가 실제로 암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때 자기가 암기했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외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때 본 거라서 그래요. 그 다음날 물어보면 또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 한 번도 깜지 쓰면서 암기하지 않았지만 어떤 노래 막 부르고 있죠. 암기라는 건 상당히 우리가 두부자리에서 뚝뚝뚝 잘라서 이 정도면 내가 암기됐고 이건 암기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또 어떤 암기는 5일짜리 암기가 있고 어떤 건 시험장까지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게 암기된 것 같아도 금방 까먹는 암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는 그 암기의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지만은 그래도 또 꼭 하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여러 번 본 게 암기가 돼요. 그래서 암기는 내가 지금 이거를 1시간 동안 내가 이걸 무조건 암기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일매일 5분씩 잘라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서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몇 번 봤느냐가 중요한다. 지금 암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도를 지금 안 해서 그렇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횟수를 늘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오랫동안 머무는 건요. 뭔가 마음에 찐한 느낌은 있는데 며칠 있다가 보면 멍하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또 돌아오고 빨리 가서 또 돌아오고 하는 그 회독수 그것이 사실 암기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에 따른 인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암기된 거는 얼마나 내 눈에 노출됐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채용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다. 예. 또 전 지친 적이 없고요. 네. 자, 사실 딱 한 번 정말 뭐 제가 어딘가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이런 정도 생각이었어요. 100%안 된다. 이번 시험은 내가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어머니한테 전화했었어요. 어머니 왜 전화했니? 그래. 어머니 저 안 돼요. 이렇게 끊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벽이 너무 높아 보이더라고요. 남아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가능성 조금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안 되는 느낌 있죠. 그때 좀 겁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리고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사실 공부가 잘 안 됐는데 사실 그날 잘 안 됐어요. 근데 안 됐는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뭐 어디 갈 데도 없지만은 앉아서 공부하다가 저녁 무렵 됐는데 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날 속상하다 힘들다 이래가지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뭘 이렇게 했다거나 여행을 갔다거나 이러면 아마 실패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수험생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더라고요. 힘들어서 여행 가면요 여행 갔다 돌아와요. 아시죠? 네, 그래요. 그래요. 우린 사실 한 번에 딱 붙을 수 있을 줄 알지만 사실 이 시험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2학년보다는 3학년이 공부 더 잘해요. 예? 1년 더 하면 공부는 확실히 더 잘해요. 그러니까 1년 더 했을 때 불리한 건 없어요. 더 잘해. 더 붙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올해 못 붙었으면 내년에 붙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느냐?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거를 활용을 못해서 그래요. 왜 활용을 못할까요? 더 아는 게 많은데. 안 될 것 같고, 예? 속상하고, 예? 그래서 감정이 지쳐가지고 그러지, 실력 하나만 보면은 당연히 2학년보다는 3학년이 당연히 공부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다못해 그 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그게 좋아요. 저는 처음 꼭 다시 시작할 때는 종합반을 어떤 방식으로든 종합반을 들으시든 아니면 각 개별 과목별로 이론 수업을 다 들으시든 한 번은 다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장수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모호해요. 익숙한 건 있는데 내가 정말로 알고 모르는 거를 시험장 가서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 수업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듣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알아요. 근데 듣는 게 쭉 보다 한 90%는 알겠는데 10% 정도 시험장에서 날아간 부분이 있어. 그 펑크 조금씩 난 거 있거든요. 그거를 채워내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뭔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자기가 잊고 있었다는 걸 발견할 때 엄청 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말 그대로 그때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실력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붙는 거예요. 예. 너무 오래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오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여기 누가 이전에 이런 시험 가지고 1년씩 2년씩 누가 준비해봤어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떨어져 봐봐. 얼마나 힘든데요. 한 번만 떨어져도 힘들어요. 왜? 한 번 떨어졌으면 뭔 뜻이야? 한 번 떨어진 경험이 있잖아. 붙은 경험은 없는데. 그러면 자기 경험상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두려워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떨어지면 두렵냐? 사실은 처음부터 두려워요. 주변에 벌써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지 감정에서 지게 되게 되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럼 자신감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열심히. 맞아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또 그 기분 좋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일단은 이거 공부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지. 여기 아예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 못 와요? 뭐 돈이 없어서 못 오기도 하지만 우린 다 돈이 없어. 뭐 돈 있으면 이거 하겠어. 돈 때문이 아니라 딱 볼 때 저 시험은 내가 도전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벌써 선을 그어놓고 아예 여기 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정도 머리 가지고 계신 거를 감사하세요. 예. 지금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해 보는 거예요. 예.
이거 안 한다고 굶어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절대 굶어 죽지 않아. 그런데 이왕 도전했으면 잘 해보시라고. 예? 그래. 오히려 막 너무 매달리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했으니까 열심히 해. 그렇지만 이거 안 한다고 여러분 죽지 않아요. 네. 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하세요. 저는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보면 막 발견하는 친구도 있어요. 내가 생각보다 잘하는구나, 잘하는구나. 그래서 공부 방법도 여기서 처음 개발해내고 막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거 발견하는 재미로 사세요. 됐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어 있어요. 저희 늘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 방법을 찾는 친구들은 꼭 붙더라고. 그 방법이 심지어 이상한 공부 방법이어도 응?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해. 자꾸 모든 걸 다 표로 만들어. 왜 그런 이상한 표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딱 붙어가지고 오더라고. 그렇죠?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아, 그래요? 그 안 나오는 과목에는 이유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저는 시험 점수를 가지고 안 나온 거에 대해서도 그냥 무조건 옹호하지는 않아요. 자, 왜냐면 점수 상당히 정확해요. 그래서 그 안 나온 과목은 시험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이번 연도의 특징이다 이럴 게 아니라 왜 그 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온 친구도 있는데 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틀린 문제들을 가지고 연구를 실질적으로 하시면서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약간 감이 들어가는 문제를 틀리는구나, 순서 문제를 틀리는구나, 전체적인 어떤 통찰력을 요구하는 걸 틀리는구나, 암기가 약하구나 이런 걸 갖다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예. 한번 가져와 보세요.